2015년 완전 무료를 선언했던 구글의 사진 저장 서비스 구글 포토. 지난 6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자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요. 구글은 왜 6년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구글 포토를 무료로 쓰게 해줬을까요? 바로 데이터 때문입니다. 무제한 저장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주자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인종의 다양한 사진이 구글 포토에 등록이 됐죠. 그 숫자는 무려 4조 개. 이 모든 사진은 구글의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됐습니다. 구글 포토 서비스 초기만 해도 구글의 AI는 사람과 고릴라를 혼동하던 수준이었지만 어느새 강아지와 고양이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정지된 사진 2장만 있으면 사진을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시네마틱 모먼트라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구글이 4조 장의 사진을 무료로 저장하게 해주면서까지 확보하고 싶어 했던 이 데이터.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가늠할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시장이라고 하면요, 우리와는 거리가 먼 글로벌 회사들의 영역으로 치부하기 쉬운데요. 구글과 같은 IT 기업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성능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먼저 깨우쳤다면 향후 10년간은 온라인 기업뿐 아니라 골목 상권까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영업, 기업 운영, 회계, 재무, HR과 같은 기업 전반의 활동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요. 분야별로 나눠보면 식품, 통신, 제조, 소매 및 전자상거래, 에너지, 의료, 물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전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 분야에서 데이터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소비자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도구로 데이터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 입지를 선정할 때는 유동인구, 인구 분포, 주위 상권 등을 발품 팔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통신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를 알 수 있고요. 주위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인구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창업하려는 가게와 업종이 겹치는 가게는 몇 군데가 있는지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소비자의 니즈 또한 더 이상 임원진의 경험과 감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확률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이후에 일어날 결과물에 대해서도 확률을 기반으로 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처리한 뒤에 분석을 하고 이를 표현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도 비로소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시장, 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하둡이나 스파크와 같은 시스템 시장, 데이터 분석 시장,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시각화 시장 등이 각각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장은 이 양 끝에 있는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과 활용 시장이겠죠. B2B 회사든 B2C 회사든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죠. 온라인 기반으로 성장한 아마존은 이용자들의 구매 패턴뿐 아니라 이용자의 연령, 성별, 성향 등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만 약 2억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를 미리 예측하고 창고를 채워놓거나 배송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물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회사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6년간 무료 서비스만 하면 4조 장의 사진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들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접점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소비자 입맛을 분석하더라도 우리 가게에 오는 100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달 이용자가 1,300만 명이 넘는 배달의 민족이 분석하는 게 훨씬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약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를 사고 팔거나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최대 데이터 공급 업체로 꼽히는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업 엑시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9년에 만들어진 이 회사는 PC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50년 전에는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데이터를 모으던 엑시엄이지만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로 데이터를 수집하겠죠. 만약에 제가 회사를 창업해서 해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엑시엄의 현지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시장, 즉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사이 해외에서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라고 하면 항상 판매자와 소비자가 있겠죠. 엑시엄은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 다시 말해서 데이터 프로바이더 중에서 최고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엑시엄의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보는 생활 수준 분포도라든가 핀란드 소비자 세분화, 홍콩 소비자 세분화, 독일 통계 데이터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회사인 스노우플레이크는요, 빅테크 클라우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당시 상장할 때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스키마라는 데이터 회사는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거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수, 완치 환자 수, 사망률 같은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판매했습니다.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엑시엄과 같은 회사가 취급하는 고객 데이터, 스타스키마와 같은 통계 데이터, 그리고 날씨라든가 지형, 산림 데이터처럼 마케팅이나 세일즈에 활용할 때 필요한 기본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거래되는 B2B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데이터 거래는 이 B2B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퍼스널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위치, 음식 선호도, 좋아하는 웹사이트 디자인 등등 개인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파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당당히 돈을 주고 확보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퍼스널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앞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센서 및 IoT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5G가 보급이 되고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오면서 센서와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온라인 기록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오프라인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라는 게 직접 모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창업한 스타트업이라도 고객 데이터를 구매할 수만 있다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온 회사와도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데이터가 이미 세트화된, 잘 정리된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웨어하우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 이미 처리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구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거래는 지금까지 모인 데이터를 한 차례 거래하는 방식도 있지만 몇 개월부터 몇 년 동안 구독하는 형태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 때문에 이미 구매한 데이터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게 될 텐데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를 일정 기간 꾸준히 공급받으면서 직접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하는 회사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점들 때문에 AWS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SAP, 오라클, IBM 같은 빅테크 회사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스타트업 등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 시장은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 규모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경영 컨설팅 펌 엑센추어는 이 시장을 아주 유망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엑센추어는 올해 데이터 거래 시장의 규모를 104억 달러, 약 12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3조 6천억 달러, 약 4천조 원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빅데이터 시장을 흔히 디지털 금광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묻혀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발굴해서 잘 가공하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또 가공을 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구체화되면서 데이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최근 몇 년간 상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는 데이터 거래까지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생겨나고 또 시장이 지나면서 각 분야별로 강점을 가진 사업자가 걸러졌듯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도 아마 분야별로 성격이 세분화되고 업계를 선도하는 장터가 어디가 될 것인지 이 윤곽이 머지않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활용과 데이터 거래 시장까지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우리나라는 데이터 시장 전반에 걸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그 중에서도 데이터 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